자, 페이지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팔면체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면과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기 나와 있어요. 자, 1번, 2번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 요렇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에 선을 요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선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게 보이는 이 면과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면하고 선이 이렇게 각을 이루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작업을 한다? 요 선 위에서 이미 한 점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바로 요 수선의 발하고 요 점을 연결해서요. 만나는 한 점을 연결해서 뭐를 만든다? 직각 삼각자를 만들고 이때 요 각을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세타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요 녀석은 까놓고 보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직각 삼각자를 찾는 얘기랑 똑같아요. 직각 삼각자를 찾아서 요 각도를 구하면 돼 라는 요런 얘기랑 같고요. 자, 직각 삼각자를 보니까 떠오르는 개념 없으니까 삼수선의 정리가 떠오르겠죠. 얘는 결국에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생긴 여기랑도 수직이고 여기랑도 수직인 요게 보이는 이면각과 이면각 사이의 각이 각세타다라는 개념과도 같다. 그러면서 요 녀석은 동시에 결국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의 크기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개념이 서로 이렇게 호환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딱 보면서 그래,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 평면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평면을 확장해야 되고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직선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기에는 좀 내가 그림을 잘 못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이 면은 쫙 하고 연장이 되는 넓은 평면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평면을 확장시켜서 이 평면 허공 중에 띄우느니 이 직선을 살짝 평행이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자, 보자. 얘는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한 점, 대각선의 교점이 생길 거고요. 요 뾰족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딱 여기에 수직으로 딱 떨어지게 될 거야. 바로 요 대각선의 교점으로 요 녀석을 평행 이동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요. 요렇게 평행 이동해서 요렇게 써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 얘는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정삼각형의 요 밑변을요. 요렇게 반땡반땡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뭘 할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수직 2등분선을 져서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그어버릴 거야. 자, 그런데 얘는 90도고요. 요 한 모서리에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90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거 뭐가 보입니까? 삼수선의 정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고추선, 직각, 삼각자가 내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삼수선의 정리를 모두 만족하는 얘도 90, 얘도 90, 얘도 90인 직각 삼각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평면과 요 선 사이에 이루는 각 세타는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 녀석의 길이를 A 요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땡반땡 했으므로 요 녀석의 길이는 2분의 A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대 루트 3대 2 해서 요 녀석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2분의 루트 3A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절반의 길이는 사실 이 전체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A의 딱 절반이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다? 2분의 A가 되겠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게임은 끝났네. 직각삼각형에서 빗수선과 미수선을 알므로 빗변분의 역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 구하면 여기선 알파라고 쳐야겠네. 예, 알파. 예, 코사인 알파의 값 구하면 얘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2분의 루트 3a분의 2분의 a. 그래서 2 약분하고 a 약분했더니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요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루트 3분의 1. 요거 우리 조금 바꿀게요. 요거 알파 대신 베타라고 바꾸자. 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항상 뭐였어? 이면각의 크기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다? 이면각이 아닌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베타를 구하고 있으므로 저 녀석을 조금 코사인 베타라고 문자를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을 가지며 갑시다. 이거 버전이 옛날 거서 없구나. 예, 나중에 여러분 코사인 베타라고 좀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했더니 얘 몇이 나오더라? 루트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답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그림에서는 루트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리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요 녀석들은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런 공통점이 숨겨져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도 우리는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여기를 알파가 아니라 베타 이렇게 좀 바꿔놓고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결 그리려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릴 겁니다. 바로 요 대각선과 요 뒤쪽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보이겠죠? 바로 요 정삼각형이 만들어내는 요 면과 요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조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비슷한 작업을 또 할 겁니다. 대각선을요 또 이렇게 그려서 대각선의 교점을 이렇게 잡아봤어. 자, 그리고 요 대각선의 교점으로부터 요 밑면에다 이렇게 하나씩 선을 그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여기에 보이는 요 사각형의 대각선이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어떠하다? 같다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았을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요 녀석은요,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얘는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고,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의 변의 길이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모두 다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도형을 볼 거냐? 요 도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림이 이상해 보여도 사실 얘는 정삼각형일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은 정삼각형이고요. 여기에 모두 길이가 같은 거 세 개가 이렇게 올라왔네. 우리는 이런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 부른다? 이 정삼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요 파란 도형은요, 사실은 정삼각뿔이에요. 정삼각뿔. 밑면은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삼각뿔이에요. 자, 어쨌든
정삼각뿔일 때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 사이에 각의 크기, 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우리 정삼각뿔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딱 내리는 거지. 그러면 놀랍게도 이 수선의 발은요, 아래에 있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에 이렇게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한다? 요 수선의 발에서 요 면과 만나는 한 점, 여기에 선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직각 삼각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로 요 각의 크기가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나는 무슨 길이만 구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길이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 길이 두 개만 구하면 코사인 베타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요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는 바로 얘야. 그치? 정사각형에서요, 대각선의 요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에 선생님이 즉 정팔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A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얘는 1대 루트 2 해서 루트 2 A가 될 거고, 얘는 절반이니까 몇이 되겠다? 2분의 루트 2 A라는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A 대 루트 2A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A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저 길이는 실제로 어떤 상태냐? 저 평면은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한 변의 길이를 A로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길이는 무슨 길이냐면 이렇게 생긴 중선의 길이야.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될 겁니다. 구해볼까요? 얘가 2분의 A가 될 거고, 요거 전체는 2분의 루트 3A가 될 겁니다. 1대 루트 3대 2.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바로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2분의 루트 3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3분의 2배에 해당되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몇이 되겠다? 3분의 루트 3A 되겠습니다. 그래,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A야 라고 적었어요. 결국 코사인 베타의 값 구해보면 몇 나오겠어요? 빗변, 얘가 빗변이죠. 2분의 루트 2A분의 옆변 3분의 루트 3A 이렇게 나와서 A 이렇게 약분해줬더니 3 루트 2분의 2 루트 3이 나오네요. 자, 분모에 유리화해주면 6분의 2 루트 6이 돼서 결국 약분하면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의 값은 몇이다?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두 가지가요, 정팔면체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였어요.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정사면체하고 정팔면체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요거를 좀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우선요, 정사면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사면체는 모서리가 모두 몇 개예요? 위쪽에 3개, 바닥에 3개, 이래서 6개가 나와 있죠. 자, 정팔면체는요, 꼭지점이 모두 몇 개입니까? 위아래 2개, 돌아가면서 4개에서 6개가 나와 있죠. 얘네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정사면체, 아주 심플한 정사면체 모서리는 6개인데 그 모서리의 중점을 이런 식으로요, 모두 중점을 모아 연결을 해가지고 얘를 다 해버리게 되면 꼭지점이 6개인 정팔면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사면체 각 모서리의 중점을 모아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 여기에 커다란 한 개의 엄마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마 정사면체는요,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쪼개면 이 안에 뭘 가지고 있다? 한 개의 애기 정팔면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팔면체만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정팔면체를 빼고 남은 부분을 내가 한번 보려고 해. 자, 남은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볼래요? 자, 이게 정팔면체 한 면이었지. 얘를 바닥으로 하고 얘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사면체가 될 거예요. 와, 이 앞쪽으로 정사면체가 하나 보이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녀석을요, 밑변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다시 앞쪽에 요런색 빨간색 정사면체가 하나 더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앞쪽엔 더 없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을요, 바닥면으로 해서 점을 잡아서, 요건 뒤쪽에 보이는 그림이야.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그으면 이 뒤쪽으로도 정사면체가 하나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녀석도요, 마찬가지로 요 뒤쪽에 있는 면을 이렇게 하나 요 면이구나. 뒤쪽에 있는 요 면을 잡아서 한 점에서 각 모서리를 쭉 연결하면 뒤쪽으로도 정사면체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정사면체가 생긴다? 4개의 애기 정사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4개의 애기 정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 커다란 하나의 엄마 정사면체 안에는 한 개의 정팔면체하고 앞쪽에 빨간색 2개,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위치에 파란색 2개, 이렇게 애기 정사면체가 새끼 정사면체라고 할까? 애기? 새끼? 새끼가 낫겠다. 사람이 아니니까. 자, 새끼 정사면체가 존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또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에서 생겨나는 흥미로운 내용을 좀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요, 정사면체의 이면각의 크기하고 정팔면체 이면각의 크기가 어떤 코사인의 값을 갖는지 조금 암기해 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얘기해 보자. 자, 정사면체에서 선생님이 이면각은 모두 알파를 썼죠. 자, 코사인 알파 몇이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 3분의 1이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팔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그 커다란 둔각이 있었죠. 그 코사인 알파 몇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배웠어요. 얘네 둘 무슨 관계인데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좀 보려고 해.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노랭이 삼각형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야, 요 각이야. 요 각이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게 바로 알파야 라고 우리 외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팔면체를 볼 겁니다. 정팔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요. 보세요. 얘하고 요 녀석 사이에는 요 각이 바로 정팔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었지. 맞습니까? 얘도 알파 뭐 이렇게 놓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때?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빨간색 각 알파하고 정팔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파란색 각 알파는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직선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알파하고 요 파란색 알파를 더하면 합이 몇 도란 얘기다? 180도란 얘기예요. 자, 우리요 삼각함수에서 180도 하면 무슨 각이 떠오릅니까? 보각이 떠오르죠? 자, 뭐가 보각관계였어? 코사인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각관계였던 거 기억하시죠?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각관계였어요.
그래서 얘를 알파 다시라고 하나 이렇게 붙여버리도록 할까? 자, 알파 플러스 알파 다시가 몇이 되고 있어? 180도, 즉 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알파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다시 합이 180도가 되는 이 녀석은 서로 보호가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우선요, 요 조그만한 정사면체에서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바로 요 노랭이 선하고요, 요 밑에 있는 정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은 요 선, 요것이 바로요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뭔 짓을 하냐? 요번에는 요 정팔면체에서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누구하고 누구를 도입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정사면체에서는 이 면과 요 직선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정팔면체에서는요, 요 면과 요 직선 보이나?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 직선 내버려 두지 말고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반을 자르는 요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이어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얘야. 얘가 베타야. 맞죠? 이 녀석의 값이 베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얘는 어떤 특징이고 있어? 와, 이거 얘하고 어때? 즉 얘하고 요 빨간색하고 어때? 평행이구나. 자, 얘하고 평행일 때 선이 하나 갔어요. 그러면서 얘가 베타면 얘도 억각이므로 베타라고 했죠? 결국 얘하고 얘는 어떠하다? 같다예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에서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선생님이 항상 직선과 면이 이루는 거 코사인 베타로 표현했죠? 얘가 몇이라고 배웠어 우리? 루트 3분의 1이라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팔면체에서도 이런 그림 나올 때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팔면체에서도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똑같이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즉 정팔면체와 정사면체는 엄청나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한번 끊고 가자.